자궁지킴이 이재성입니다. 자궁근종의 비수술 치료인 하이프 치료를 알아보시다 보면은요, 왜 대학병원에서는 아직 하이프 치료를 하지 않지?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구심에 대해서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려면 첫 번째로 신의료기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편화되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신의료기술이라 하면 기존 의료에서 하지 않았었던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기계를 개발하거나 수입하는 회사에서 대학병원 교수님들께 한번 무료로 써보시도록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럼 교수님들은 그 치료 장비나 이 방법을 가지고 임상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임상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신의료기술을 신청하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런 신의료기술을 평가해서 이 치료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보편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신의료기술로 허가에게 주게 됩니다. 신의료기술이 허가가 되면 그때부터 레지던트 선생님들을 3년, 4년 트레이닝을 해서 이분들이 충분한 경험과 어떤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그분들이 일반 산부인과에서 나오게 되면 일반 산부인과에서 이제 혼자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서 좀 더 치료 효과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일반적인 신의료기술이 보편화되는 것과 다르게 하이프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하이프 의료 장비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간암 치료기로 우리나라에 처음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전에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하이프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우리나라에 해본 사람도 없었겠죠. 2009년도부터 이 하이프 의료 장비를 가지고 간암뿐만 아니라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을 치료했을 때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는 외국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9년도에 이 하이프에 대해서 연수를 받아보고 2010년도부터 자궁을 수술하러 오신 근종이나 성근증 환자분들을 상대로 아주 작고 좀 처음에 치료를 어려운 환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작고 치료가 용이한 환자부터 무료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 임상치료를 시작을 하고 계속 치료 결과를 확인하고 환자의 어떤 좋아진 결과나 이런 게 점점 크기가 큰 거, 개수가 많은 거를 치료하면서 2012년 6월 25일 날 보건복지부에 이 하이프를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에 대해서도 정식 허가해달라고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해달라고 신의료기술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신청된 신의료기술은 2013년 2월 21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정식 허가가 되면서 그때 이후로는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에 하이프 치료를 하는 것이 정식적으로 허가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장비들이 국내에 수입되고 그리고 조금씩 하이프 치료를 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이 대한산부인과 학회에 대한 하이프 치료의 소개, 그리고 그 뒤로 이런 학회와 대학병원들의 반응입니다. 2012년 6월달 신의료기술을 신청하고 나서요, 같은 해 10월달 98차 대한산부인과 학회에 자궁근종과 자궁성근증의 새로운 치료 대안, 고강도 집속 초음파 치료인 하이프 치료를 초청 강연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치료했었던 치료 데이터라든지 치료 경험을 발표하게 됐고요. 제가 그때 발표할 때는 이 하이프라는 장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이런 많은 큰 병원들에서 하이프 치료 장비가 조금씩 깔리고 교수님들이 서로 치료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서로 대화나 서로 좀 더 좋은 치료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고 학회에서도 점점 이 하이프 치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지금도 산부인과 대한산부인과 학회나 학회를 가게 되면
로봇 수술이라든지 구멍을 하나 뚫는 단일공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수술에 대해 많은 토의가 이루어져 있고 아직 비수술 치료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하이프 치료가 점점 더 안정하게 보편화가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하이프 치료를 시작하시고 학회에서도 이 하이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레지던트 트레이닝도 꼭 시켜서 이분들이 일선 산부인과에서 하이프 치료를 하면서 좋은 치료 효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일선 산부인과에서 선생님들이 하이프 치료를 조금씩 시작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충분히 좋은 치료 효과를 낼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점점 많은 분들이 좋은 효과를 만들어내야지만 하이프 치료가 일반 분들한테 정말 좋은 치료라고 인지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치료가 만들어야지만 대학병원 교수님들도 정말 좋은 치료 결과들을 많이 보시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분들도 시작을 하고 또 산부인과 학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 그리고 학회 차원에서도 많은 이 하이프에 대한 이야기가 될수록 하이프 치료가 점점 더 좋은 효과와 일반 산부인과의 보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대학병원에서 하이프 치료를 하지 않지? 라는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비침습 치료인 이 하이프 치료가 조금 더 보편화되고 많은 분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대학병원 교수님들께서 조금씩 하이프 치료를 시작하시고요. 또 많은 학회 차원에서도 이 하이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많은 선생님들한테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7년째 학회에서 하이프 치료에 대한 주의점, 치료 효과, 다양한 것을 발표하고 있지만 개인이 발표한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그걸 따라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학병원에서도 하이프 치료를 하고 학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이 하이프가 정말 좋게 보편화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궁금증에 대한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